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 한 2, 3주 전에인가요?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는데 어제 또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검색량 지표를 대표로 상징하는 게 구글 트렌드죠. 거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에 김정숙의 검색량이 약 50으로 나왔답니다.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검색량이 50인데 김건희 여사의 검색량은 그보다 한참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의 어쨌든 검색어로 김정숙이 많이 검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김정숙이 김건희를 추월했다. 뭐해서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에서 그렇게 한참 앞서갔는데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자초한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잊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조용히 잊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부채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 600조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퇴임할 때 1000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안보가 지금 우리나라에 풍선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풍선입니까? 생각을 갖다 해보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광화문 이런 데에는 풍선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감은 못했는데 곰곰이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 앞에 내 머리 위에 이만한 풍선이 뭘 달고 둥둥둥 떠 있어요. 저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저 안에 세균이 담겨져 있었거나 하다못해 수류탄 같은 거라도 담겨져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자초한 데가 누굽니까? 자초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 타지말 이런 거는 문 대통령이 한 다른 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애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5년 동안에 뭐 북한 갔다 와가지고 그 USB에 뭐가 담겨 있느니 뭐니 굉장히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 순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실족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화염 방사기로 그 시신이 태워질 정도로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면 안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본인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묻혀지는 게 그게 더 베스트인데 그런데 뭐 한다고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런 회고록을 그것도 외교안보 편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다음번에 뭐 경제편, 다음번에 뭐 정치편, 2편, 3편 계속 속편을 갖다가 써낸다는 이야기인가? 또 나오겠죠. 저는 써냈으면 좋겠어요. 써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걸로 말미암아 잊혀져 가고 있고 잊혀져야 했던 그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잊혀졌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막 까발리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뭐라 그럴까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구글에 올라온 김정숙 관련된 상위권에 올라온 검색어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샤넬, 디자이너, 옷값, 버킷리스트. 정혁진 변호사님이 이 방송에 계속 사용했던 용어네요. 거기에 상위권이 올라왔네요. 글쎄요, 뭐 샤넬을 제가 쓴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그런데 앞서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잊혀져 가던 이슈였어요. 그걸 지금 문재인이 회고를 통해서 불을 댕긴 꼴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숙이 문 대통령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 안 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지금 이렇게 회고록을 쓰라고 종용했던 사람이
김정숙 여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진성준 의원인가요? 그 김정숙 여사를 엘리자베스 여왕에 빗댔잖아요.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김정숙을 보고 엘리자베스라고 했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김정숙 여사는 필립공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로 본 거예요. 반대로 본 거.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가 그 두 분 사이에 있어서 문 대통령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다음에 인도에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축제 구경하러 간 거였잖아요. 무슨 뭐 공원 허황우 공원 개장식 그 보러 간 거였잖아요. 간 김에 타지마을 본 거잖아요. 간 김에 타지마을 본 거겠습니까? 타지마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간 수 없을까? 그러다가 허황우 있었네. 그 다음에 무슨 축제 있었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료비가 처음에는 5,400만 원이었어요. 예. 예상이 대한항공에서 이게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더 늘어나요. 왜 늘어나겠습니까? 타지마을 가느라고 1,100만 원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타지마을까지 400km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델리 갔다가 그 다음에 아요디아 갔다가 아요디아가 그 허황우 그 개막하는 공원이거든요. 공원이 있는 도시거든요. 아요디아 갔다가 그런 다음에 서울로 귀국하면 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아니다 내가 야 니네들을 진짜 개념 없다. 내가 아요디아를 가고 싶겠냐? 델리를 가고 싶겠냐? 델리는 4개월 전에 갔다 왔어. 네. 아요디아에 뭐 허황우 기공식 한다라고 하는데 뭐 기공식 하는 거 내가 뭐 봐봤자 뭐 별거 있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거 타지마을이잖아. 그러니까 그제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타지마을 그거 했는데 비행기가 그냥 가만히 갑니까? 비행기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도 밥을 먹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행기 밥값이 1,1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숙 여사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내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예산이 빚이 지금 600조에서 막 700조, 800조, 900조 쫙쫙쫙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이놈의 옆편네가 저기 비행기 타고 몇 억을 갖다가 쓰려고 그래. 예산 아껴야지. 이랬으면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고요. 김정숙 여사가 저는 어땠을 것 같냐면 김정숙 여사가 지난번에 그 일정 좀 제대로 짜지. 그때 이제 인도 갔을 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뭐 어쨌든 인도 내에서니까 타지마을 갔다 오면 좋았잖아. 막 바가지 긁지 않았겠습니까? 나 타지마을 꼭 보고 싶어. 나 진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문 대통령이 끊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뭐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문체부 불러, 외교부 불러, 기재부 불러 해가지고 예비비를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결정하자마자 그냥 뭐 그 다음날 국무회의까지 열었어요. 예비비 타는데. 그런 일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문재인이 아니고 김정숙이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이런 이야기가 찜찜했겠지. 그래서 내가 타지마을 간 건 사실인데 그건 내가 타지마을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영부인 외교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거 문 대통령부터 당신 저 요 회교록 낼 때 요 부분은 좀 정확하게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지마을이 들어갔지. 제가 대통령이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서 타지마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있어도 이런 내용은 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들어갔던 것은 김정숙 여사가 내 입장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 타지마을 물론 보고 싶었는데 타지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가 중요한 거다? 영부인 외교를 갖다가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그 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 회고록에다가 쓴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러니까 진짜로 스스로가 국민들을 바보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자초위난에 당한 것이다. 자초위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누구 탓을 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안 김정숙에 관련된 검색어에서는 앞서 얘기했다면 샤넬 디자이너 옷값,
주로 이제 특수활동비와 연관돼 있거나 당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채용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데 끝에 보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타지마할 사치 관광에 대해서 주요한 검색어로 지금 상당히 떠올랐다 이런 걸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이런 것들이죠.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기내식에서 약 전체 비용은 6,7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6,700만이 조금 넘나요?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한 끼 식사가 43만 7천 원이라고 그래요. 4끼 식사도 아니라 한 명 한 끼 식사에 43만 7천 원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죠. 또 하나 주말에 나온 게 김정숙이 영부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었고 김정숙은 그 도종환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다. 이런 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었죠. 문재인 회고록에서는 분명히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영부인이 아니고 수행원이었다는 것이죠.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는 것이죠. 단장은 최고 높은 고위직 단장은 장관이었고 이 부분에 새롭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1인당 43만 7천 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언론이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n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 식비가 6,290만 원이 들었어요. 네. 이걸 왜 n분의 1로 나눕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요. 네. 공무원 해보셨잖아요. 네. 그때 청와대 행정관 할 때 국장급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그 국외 여비 지급표가 있어요. 국외, 그러니까 국내는 또 따로 있고 국외에 여비 지급표가 있는데 가등급이 있어요. 가등급은 누구냐? 장관이에요. 장관의 식비는 186달러예요. 하루에 일비가. 하루에 장관님이 돼도 하루에 장관이 먹을 수 있는 밥값은 186달러예요. 그 다음에 나등급이 있어요. 나등급이 차관이 가등급인가 나등급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실장이나 국실장 정도를 나등급으로 쳐도 136달러예요. 다등급이 102달러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매겨야지 왜 어떻게 40만 원짜리를 갖다 매깁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매겼다 그렇게 계산했다 이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위반한 거고요. 다 토해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인데 그러면 한 130불 이게 3끼에 130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186달러인데 이게 한 끼에 186달러가 아니에요. 3끼에 186달러예요. 그런데 아침은 뭐 조식이니까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샌드위치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 뭐 좀 싸다고 치고 186달러면 한 20몇만 원 될 텐데 한 끼당 한 10만 원 정도 먹으면 되는 거지. 장관님도 10만 원짜리 먹으면 뭐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님 뭐 100만 원짜리 먹어야 됩니까? 10만 원이면 충분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행기에 누가 탔습니까? 김정숙 여사 탔죠. 도종환 장관 탔죠.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단 말이에요. 부대변인 몇 급입니까? 3급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청와대 대변인이 1급이니까 부대변인이 2급이겠네. 수석이 차관급, 그 다음에 대변인이 1급, 그 다음에 그 부대변인이 2급. 2급이면 국장밖에 안 돼요. 고민정도 저 40만 원짜리 먹으면 안 돼요. 고민정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은 끼케야 136불. 제가 봤을 때 102달러짜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그 생각 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30몇 명 쫓아갔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40만 원짜리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한 30명 뭐 30몇 명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한 끼니당 맥시멈 잡아도 10만 원이에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가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인데 그 가등급의 식비가 186달러인데 이 등급 외가 있어요. 등급 외가 우리나라에는 딱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어요. 누구냐? 국무총리. 네. 그 다음에 국무총리보다 높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대통령. 네. 그 다음에 국무총리 부인. 그 다음에 대통령의 영부인. 요렇게 4명은 186달러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6,200만 원이 들었다. 6,290만 원이니까 6,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6,292만 원인데 6,300만 원? 그러면 그 장관 이하 아래 것들은 얼마너치를 먹었어야 됐냐? 끼니당 10만 원어치 먹었으면 족하니까 그러니까 40만 원어치 4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40 곱하기 30명 갔다고 치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야 40몇 명, 저 30몇 명이라고 치고 36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 6,292만 원 들었는데 1,292만 원 빼면 김정숙 여사 혼자서 5천만 원어치 먹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규정 위반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데 만약에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공무원 해보고 저도 해외 출장 가보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일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식비 받고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정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어쨌든지 간에 규정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어치 혼자 먹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뭐 내가 저기 그 영부인인데 오는데 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밥 한번 잘 먹읍시다. 그러면서 그 1인당 40만 원짜리씩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뷔페가 어디냐면 신라호텔 뷔페잖아요. 네. 신라호텔 뷔페도요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라호텔보다도 신라호텔 뷔페보다도 2배 이상이 비싼 그럼 뭐 어느 정도 나와야 신라호텔의 2배 신라호텔 뷔페의 2배 이상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신라호텔 뷔페하고 뭐 롯데호텔 뷔페를 같이 먹으면은 40만 원 그래도 아니 40만 원이 안 와인이라든가 돼요. 다른 걸 많이 먹었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거기에 저 밥값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네. 와인값은 뭐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식비 186달러, 그 다음에 와인값 1,000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식비 186달러에 와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인 마시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 같으면 뭐 와규, 뭐 랍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딱 하는 거고 네. 허국장 예컨대 그 뭐 와인이나 뭐 소주나 이런 술 좋아하면 난 라면 먹을래. 근데 이제 와인은 좋은 거 마실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 거지.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한 턱 거하게 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말이 안 제가 봤을 때 말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개개인들한테는 186달러, 136달러 이런 정도로 딱 채워주고 그 김정숙 여사가 좋아 기분이다 나한테 다 달아버려 그냥 응? 당신 뭐 허국장도 왔네 허국장 뭐 먹고 싶어 저 와인 뭐 비싼 거 마시고 마셔 그 다음에 당신 먹은 걸로 하지 말고 나 먹은 걸로 내 앞으로 다 달아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그 계산을 해야지 대통령 영부인이 자기가 뭐 재벌 부인입니까? 재벌 부인 요즘은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전용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장님 사모님들은 뭐 필요하면 남편 막 긁어가지고 예컨대 제가 뭐 S그룹 그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S그룹 회장 부인이 되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타지마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보 나 타지마을 가는데 전용기 좀 내줘. 그래도 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거는 S그룹의 소유이지 정혁진 회장의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타지마을 가는 전용기를 S그룹에서 띄워도 그것도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뭐 다 좋아요. 제 비행기라고 치고 제 개인 비행기라고 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뭐 거기 가서 타는데 가는 길에 뭐 여고 동창들 뭐 대학 동창들 뭐 누구누구들 몇 명 한 30명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밥값으로 5천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재벌 부인 놀이를 재벌 회장 사모님 놀이를 영부인이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김정숙 여사가 혼자서 5천만 원어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내 식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드러난 그 서류를 갖다가 보면은 식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내 식비로 되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만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기내 식비로 설마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내 식비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여기다가 태웠을 것이다라고 열이면 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갖다가 빨리 그 밝혀야 된다. 누가 밝혀야 됩니까? 대한항공이 밝혀야죠. 이거는 대한항공이 그 문체부에다가 그 청구서를 갖다가 들이민 거잖아요. 예. 아니 그 문체부 장관님 저희 요번에 그 타지마을 갔다 오셨죠? 문체부 장관님이 단장이셨죠? 그러니까 문체부 예산에서 이거 그 지급하셔야 되겠네? 그러면서 요번에 3억 7천만 원 나오는데 명목은 이렇습니다. 연료비 6,500만 원이고요. 기내식비가 6,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요원 비용이 그 3천만 원이고요. 직접 인건비도 3천만 원이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억 7천만 원 비를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가가지고 뭘 먹었는지 계산 생각도 안 하고 6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냅니까? 제가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비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웃긴다. 아, 내가 좀 먹기는 먹었지. 내가 좀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어디서 5천만 원이야? 한 끼에 1,000만 원이니? 그럼 니네들은 5천만 원이면 한 끼에 1,250만 원인데 내가 먹은 게 나한테 준 게 그게 1,250만 원이니? 내가 술 좀 마셨다고 해서 그게 1,000만 원짜리니? 이렇게 노발대발 했어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예.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 밝혀야 되고요. 예. 답답한 거는 지금 문체부는 문재인의 문체부입니까? 지금 문체부는 윤석열의 문체부잖아요. 네. 문체부에서 이걸 왜 못 밝힙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이게 나라가 참 또 왜 이렇게 돌아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한항공 그 칼 조 회장님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아니면은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정부를 호구로 여겨가지고 600만 원 든 거를 공 하나 더 붙여 아예 까짓 거 영부인 가셨는데 설마 뭐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따지겠어? 그냥 그 공 하나 더 붙여. 실질적으로 600만 원밖에 안 들어 6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말은 되잖아요. 아, 그 정도면 뭐 리즈너블 하잖아. 네. 그러니까 600만 불 든 걸 갖다가 공 하나 더 붙여서 6천만 원 청구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그 기내식비 6,300만 원에다가 뭔가를 얹혔던지 제 경험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국적기 여행사가 저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호구 중에 호구로 알아가지고 공 하나를 더 붙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그러면 진짜 김정숙 여사가 한 끼에 1,000만 원 넘는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과 그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 장관 누굽니까? 지금 유인촌 장관이잖아요. 예. 유인촌 장관 빨리 밝히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기록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다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봉골리님이 그러네요. 대한항공도 뭔가를 밝혀야 되겠네요. 밝혀야겠네요. 이런 답 주셨고요. 컵치킨님 돈 세탁했을 가능성이 큼. 아 그렇게도 지금 이야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전폭계님 유인촌의 한문성 씨는 버들유다. 그런데 유우로 쓴다. 예, 그렇군요. 예, 생각지도 않은 다른 문제가 지금 툭 튀어나오는 꼴이 됐네요. 기내식비로 약 6,292만 원. 어떻게 그걸 그렇게 먹을 수 있냐. 다른 뭔가가 덧붙일 수가 있다. 결국은 대한항공에서 이 기내식 식비로 6,292만 원을 청구했으니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이제 확인해야 되겠네요. 문체부 장관은 이 부분에서 문체부 내부에서 확인하고 확인이 문체부 자료만으로 안 되면 대한항공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정부 차원에서 일단 조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간 돈만 많이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조사 이제 일종의 아직은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갈 건 아니지만 일단 확인해야 될 사항이 우선 더 생겼네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아니 연료비가 비행기가 먹은 것도 6,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몇 명 갔다고 사람이 먹은 게 그거 비행기가 밥 먹은 거랑 똑같습니까? 사람하고 비행기가 같습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큰데 사람이 몇 명 갔다고 그 많은 걸 갖다가 먹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어서 이 부분 한번 더 좀 짚어볼게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협조 공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협조공문 2018년 10월 5일에 작성된 거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6년도 더 전이네요. 이 협조공문을 기초로 해서 보니까 김정숙이 인도에 가기로 결정된 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대체됐다는 걸 확인한 거죠. 원래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편 민항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김정숙이 인도에 가기로 결정된 뒤에 이 결정은 인도 출국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 2호기로 대체됐고 도종환 장관 일정에는 없던 타지마할 인근 아그라 항공 경유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핵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그라 항공은 김정숙의 귀국 경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아그라에서 하노이, 그리고 하노이를 거쳐서 인천으로 오는데 이 귀국 경로로 오는 데는 아그라 항공은 민간 항공기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지마할 행을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다. 이런 의심이 든다. 결국은 대통령 민항기로 갈 수 있는 것도 타지마할 가려고 거기에는 민간 항공기가 귀국 경로가 없으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띄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게 2018년 9월에 인도에서 외교부로 문서가 와요. 거기 이제 허왕후 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달라.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직이. 그래서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강 장관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문체부 장관이라도 오게 해달라.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갈 때는 대한항공 타고요.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을 타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등석 탔을 거예요. 갔으면은. 그래가지고 비행기까지 편명까지 다 나왔어요. 예약까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외교부에서 갑자기 10월 달에 외교부에서 인도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영부인을 갖다가 초청해달라.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절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그 좀 뭐라 그럴까 인도에서 그 영부인을 갖다가 초청하는 그런 공문 좀 보내줘. 그럼 영부인 갈게. 그게 있어야지 영부인 가는 게 그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인도에서 다시 초청장을 보내오는데 그때는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영부인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냥 거의 그냥 뭐 그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예비비 신청하고 그 예비비에 따라가지고 전용기가 떴는데 전용기가 왜 뜹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는 영부인이 델리에 갔다가 그 다음 날에 그 5일에 델리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6일에 아요디아에 가요. 아요디아가 어디냐면은 허왕 공원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이 없던 아그라를 가는 거예요. 아그라가 어디냐면 타지마할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아요디아 갔다가 아그라 가는데 거기에 뭐 그 국제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 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델리에서 아그라까지 가는 뭐 비행기나 이런 편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요디아라고 하는 도시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그라라고 하는 도시는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타지마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요디아에서 아그라 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랑 똑같냐면은 뭐 저희 광주에서 뭐 대구 가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비행기 편을 그 다음에 이제 영부인식이나 돼가지고 국내선 이코노미석이나 뭐 그런 거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용기를 띄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용기가 뜨니까 비행기 그 연료비도 많이 들고 기내 식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또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3억 7천이 들어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보면 또 뭐 새로운 사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